네, 5월 덮프 이제 공통 4점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9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지금 속도하고 위치 문제죠. 네, 속도 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 위치 n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속도 함수를 살펴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t-1하고 t-4죠. 즉 속도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시각 1에서 그리고 시각 4에서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 그림입니다. 자, 이때 우리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잠깐 사용을 해보면 이 한 칸의 간격이 지금 2분의 3이죠. 그럼 0은 한 요 정도에 있겠네요. 네, 이 간격이 1이니까 아직 4에서의 위치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전피의 위치가 0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4에서의 위치, 시각 4에서의 위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를 구해봅시다. 위치 함수는 적분하면 되겠죠. t세제곱에 2분의 t 15에 2분의 15t의 제곱 더하기 12t 그리고 여기 이제 초기 위치 n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4초일 때의 위치를 살펴보면 64에서 120을 빼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n인데 이 값이 0보다 큰 자연수 n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호 넣지 않도록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등호 넣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가 되겠죠. 이렇게 속도함수하고 위치함수 물어보는 문제는 보통 요즘에 이제 두 점이 움직이는 걸로 자주 나오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앞번호로 나오면서 4점이긴 한데 좀 쉽게 난이도를 내려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위치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이제 등비수열 문제인데, 자, 등차든 등비든 요즘에 이제 절대값과 함께 나오는 것들은 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초항이랑 공비가 0이 아닌 실수 등비수열에 대해서 절대값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절대값 함수를 풀 때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주면 A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많이 해결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히 바꿀 수 있다면 간단히 바꾸고 절대값을 고려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A4, A5, A6 이렇게 3개의 항이 있는데 등비수열은 공비가 R로 일정하니까 주어진 식을 A4 기준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에 A4에 처음엔 4, 그 다음은 R, 그 다음은 R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여기도 A4에 R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 우리 이제 절대값의 성질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나누기도 절대값의 a분의 b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b라고 볼 수 있겠죠.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요. 자, 그럼 이때 이 위에 있는 식을 절대값 A4와 자, 이쪽에 절대값을 씌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항상 양수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은 항상 양수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 R제곱 더하기 R 더하기 4라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변은 4 곱하기 절대값 A4의 절대값 R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A4, 절대값 A4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시켜 줄 수 있고요. 그럼 남는 건 누구만 남죠?
R에 대한 식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R이 0보다 클 때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클 때는 R의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4가 4R이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R이 음수일 때는 R의 제곱 더하기 R 더하기 4가 마이너스 4R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식은 우리 인수분해 해보면 넘겨주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실근에 같지 않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식은요, R제곱에 더하기 5R 더하기 4니까 요건 이제 R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A1하고 A2는 마이너스 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A1 더하기 A1의 R이 마이너스 15고 A1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은 얘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되겠죠. 즉 마이너스 4가 들어오는 게 맞죠. A1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초항하고 궁비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A3을 구하라고 할 때는 A3은 5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이 아래에 있는 그 추가 조건은 단지 이제 마지막에 공비를 누구로 선택할 건지 그걸 알려주는 조건이었고요. 중요했던 거는 이 위에 있는 식의 절대값을 풀어주는 겁니다. 네, 등차든 등비든 항상 절대값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실수하기 좋은 문제죠. 네,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된다에 의해서 위에 있는 A 값이 처음에 1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1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분자의 식은 xfx의 아래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에 이제 극한이니까 결국에 위아래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로피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식에서 극한을 정리했을 때 위에 있는 식에서 남는 거는 F1만 남고요. 아래는 3이 남아요. 그러면 F1이 뭐가 되죠? 9가 되겠죠. 근데 위에서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추가 조건에서 F1은 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네, 얘는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1이 아닐 때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분자에 1을 넣어주면 F1 마이너스 A 곱하기 F1이죠. 네, F1로 묶어주면 1-A가 되기 때문에 A가 이 값이 0이 아니라고 하면 앞에 있는 F1이 0이면 되겠죠. 그래서 F1이 0이어도 분자 분모가 0분의 0꼴로 가서 부정형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1로 주어졌고 2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fx가 최고차항 주어져 있고 여기서 f1이 근으로 존재하고 a는 1이 아니라고 했는데 fa가 또 0이에요. 그러면 fx의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네, x-1하고 x-a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극한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가 1로 다가갈 때 자, 이거 아래에 인수분해도 해줍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위에는 x제곱에 자, x가 x-1하고 x-a. 뒤에는 a를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역시나 x-1, x-a예요. 자, 이때 0으로 가는 x-1들이 다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극한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는 3이 되고
위에는 1-a에 빼기 뒤에는 a 곱하기 1-a가 되겠죠. 그러면 1-a가 1-a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자, 이 식은 1-a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고 제곱이 되겠습니다. 1-a, 1-a니까 그냥 1-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1-a의 제곱이 얼마다? 9다. 그러면 1-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두 값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F2는 뭐예요? 이 위에는 파란색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2-a죠. 그래서 a를 넣어주게 되면은 4 또는 4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값의 합을 더해주면은 되겠죠. 네, 우리 그 부정형 극한 계산에서 쉽게 여기 앞에 있는 개수 a를 1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네, 그 부분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 한번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12번은 오랜만에 이제 나온 문제죠. 우리 지수 로그 파트 이제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파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낼 수 있죠. 자연수가 또는 정수가 될 조건. 특히 로그가 정수가 될 조건. 이게 이제 수능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실근의 개수. A의 n제곱근의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있었죠. 그래서 짝수, 홀수, 그리고 양수, 영, 음수 나눠서 생각했던 유형의 문제. 요거는요, 평가 문제에서 이제 6월이랑 9월에는 종종 등장을 했는데 수능에는 막상 잘 등장하지 않았던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요, 일단 우리는 지수로 푼다라는 걸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로그는 지수로 문제를 풀 수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로 다 표현을 해서 먼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를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뒤에 있는 식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또 둘 다 돼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x의 n승이 2의 18승이거나 또는 x의 n 플러스 2승이 이것도 2로 맞출게요. 2의 24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수로 표현하면 x는 2의 n분의 18승이 되고요. 오른쪽도 x는 2의 n 플러스 2분의 24승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정수값을 가지게 되려면 지금 밑이 2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수가 전체적으로 정수가 되면 되겠죠. 근데 지금 n에 있는 값이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n의 값이 2 이상이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 n에다가 1부터 넣기 시작하면은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2, 3, 6, 9, 18 이 값들 중에서 뒤에 있는 식도 지수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는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안 돼요. 6은 된다. 9는 안 돼요. 18은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2하고 6만 되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수로 먼저 표현을 하고 지수에 있는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되 n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제곱근 문제잖아. 제곱근에서 1제곱근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제곱근 문항은 항상 n이 2 이상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체크해 주세요.
네, 이어서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은 이제 섬도할 문제고, 난이도도 좋고, 문제도 아주, 잘 냈습니다. 자, 13번 문제에서 우리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각을 3분의 파이로 주고 있고요. 원이 내접해 있는 사각형을 갖고 있어요. 내접 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걸 물어보죠. 결국에 단원의 목적상 각을 길이로 표현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각을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삼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한 내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각형이 내접해 있을 때에는 대내각과 대외각의 성질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증명하는 과정에서 둘 다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과 대내각이 여기 있는 각인데 이 각의 합은 항상 파이다. 그러면 외각도 대외각도 둘이 더해서 파이니까 이 둘의 각은 항상 같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도 대내각하고 대외각의 성질로 인해서 대외각의 성질에 의해서 역시나 같은 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A, E, B하고 A, E, B하고 자, 닮았습니다. 삼각형의 C, D로 이렇게 맞출게요. D, E, C하고 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우리 맨 마지막에 쓰도록 하고요. 네, 주어진 조건의 방향을 좀 더 잡아볼게요. 이 길이가 1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작은 원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습니다. 한번 쓸게요. 루트 3분의 7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길이가 여기에요. 5. 그러면 지금 3분의 파이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각이 3분의 파이죠. 그럼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누굴 구할 수 있어요? 네, A2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x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이 파란색 각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죠. 파란색 각의 정보도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의 길이도 구해지겠죠. 네, 이 결과를 구해보니까 A, B의 길이가 8이 나오고요. A2의 길이는 7이 나옵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다한 건데요.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2분의 1에 7 곱하기 8에 사인 여기 EAB 각 EAB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D하고 E하고 C는 지금 이 두 삼각형의 닮음이죠. 1대2 닮음이니까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 돼요? 1대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각형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동그라미라고 하면 이쪽 사각형은 3동그라미가 돼서 전체가 1대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 상황을 구하면은 사각형 AB, DC의 넓이는 뭐가 된다? 네, 이 위에 있는 식 2분의 1에 7 곱하기 8에 자, 사인의 값에 여기 있는 각 EAB 이 값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우리 AB를 구하는데 쓰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고요. 그리고 삼각형 안에서 x하고 이 각을 구할 때 사용하는 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즉, 요즘 추세의 문제들은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한 번씩 꼭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삼각함수 도형에서의 활용 맨 마지막 단원이 넓이 단원이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복습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를 가는데 전체적으로 수트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프 추론 문제들이 변별형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변별형 문제라고 하면은 이전처럼 막 이렇게 대칭성을 많이 쓰는 문제들 있죠. 이런 식으로 딱 접해 있어서 1대1대1을 쓰거나 변곡점을 활용하거나 또는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하고 만나는 이런 이 관계들, 여기 이제 이 길이가 같죠, 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일단 자주 사용하는 게 구간별 함수입니다. 그리고 비대칭성을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계산을 좀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보니까 이렇게 정수 조건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값을 물어보면서 얘는 우리가 비대칭 문제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근 기조를 아주 잘 반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난이도로 보면은 22번하고 거의 쌍벽이에요.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난이도가 낮게 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22번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 fx를 잘 구해주는 거죠. 자, g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g를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 g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g가 0보다 여기도 등호 넣어줍시다. 등호 양쪽 다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자, 이때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고 나니까 fx는 식이 어떻게 돼요? 네, gx가 되거나 0이 됩니다. 자, 이때의 g는 뭐예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우리 근을 찾아보니까 fx랑 gx가 만난다.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네, 접점의 좌표 또는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의 0은 뭐예요? 이건 이제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값이 즉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을 때 음수일 때는 fx가 0이 되는 거. 실근 fx의 실근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에서도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함수 그래프를 실근의 개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구하는 것들이 다 지금 실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실근이 일단 제일 많을 때가 3개죠. 그러면은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실근을 3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축을 이렇게 하나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fx의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쪽에서 접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그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네,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더 아래에 있을 때는 뭘 따라간다고요? fx의 실근을 따라가는데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접선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끝에서
여기 잠깐 쓰고 지울게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언젠간 만나겠죠. 그럼 바로 그 점에서 뭐가 생겨요? 네, 근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에서 실근이 항상 9분이라고 했는데 그 값이 9로 고정될 수 있을까?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9로 고정될 수가 있나? 그 다음 접선을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식의 접선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아까보다 더 낮죠. 즉 9로 유지할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아니에요.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평평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g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겠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값이 양수일 때는 누굴 따라가요? 접점의 좌표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요거랑 요거죠. 접점하고 또 만나는 다른 점. 그러면은 이 두 값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접선을 살짝 그려보니까 이번에는 여기랑 이 뒤에서 만나게 되면 이쪽이 되겠죠. 네, x의 값이 고정되지 않고 역시나 2개 이상 나오게 됩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번에는 여기서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만 나올 것 같지만은 문제에서 g가 0보다 작을 때 이걸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fx의 근도 따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로 2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근이 9분, 즉 하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기준은 여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힌트가 생깁니다. 이쪽에서 접선을 그어봤더니 이 값이 항상 음수가 되고 음수일 땐 fx의 근을 따라가는데 fx의 근이 하나, 둘, 세 개로 고정이 돼 있죠. 자, 얘가 고정돼 있다는 거는 그 다음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이렇게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 g가 양수일 때는 다시는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g가 음수일 때 갖고 있는 실근이 하나, 둘, 셋으로 아까 여기 접할 때 여기서 이제 극소일 때에서의 실근의 값과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죠. 자, 더 올라가 봅시다. 이때도 똑같이 이 연두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실근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 올라가게 돼도 접할 때까지는 실근을 유지하다가 이 x축보다 더 위에서 접할 때는 실근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새롭게 접점의 좌표가 생기면서 이때 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래서 어떤 거를 파악할 수가 있냐 보니까 이 구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구간. 네. 요만큼의 구간에서 우리는 뭔가 고정된 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실근이 9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을 뭘로만 바꿔주면 좋겠습니까? 네, 이 근이 하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근을 갖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하나의 근을 갖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이렇게 그어졌을 때 근이 어디로 유지가 돼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뒤에서는 안 만나고요. 자, 이렇게 접선을 그어도 네, 이 접선의 음수 영역에서는 이 연두색 근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즉 얘가 9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우리 이제 힌트를 한번 해석을 잘 해봅시다. 결국에 고정될 수 있는 건 이 위쪽이 아니에요. 고정될 수 있는 건 누구다? 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고정시키기 위한 g의 범위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고정시키기 위한 값의 범위는 음수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고정시키려면은 x축보다 더 아래에서 접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접선들. 이런 식의 접선들이 뭔가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다. 자, 근데 이 오른쪽의 그림을 살펴보니까 얘는요, 접선을 우리 이쪽 구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럼 g의 값이 양수인 구간이죠. 그럼 뭐가 변해요? 계속 접점이 계속 변하니까 얘는 위에처럼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얘구나. 그러면 이제 1하고 9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1하고 9 구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니까 9까지 잡히는 거는 위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여기 연두색으로. 자, 그러면 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접점이 변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였어요. 정확히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쭉 갈 텐데 그 다음을 어떻게 가는지 보니까 여기 넘어가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 봅시다. 자,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그랬더니 이 점에서의 접선은 자,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근을 가질 때 이제 이쪽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쪽 방향에서 역시나 구를 갖고 있죠. 그리고 뒤에서 만나는 점이 없죠. 아, 그래서 이쪽 구간도 우리가 다 네, 실근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거는 여기죠. 그 다음에 조사할 값은 여기에요. 여기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까지도 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따로 만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생기면 좀 올려봅시다. 네, 이렇게 생기면은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서 역시나 실근을 9만 갖는다. 이게 모순이 되겠죠.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구간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9,0을 지나가는 이 점이 이 접선의 x좌표가 그 값이 1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림 왼쪽에다 이제 확장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지 않는 그림이라고 해도 여기가 9일 때 여기가 1로 잡히고 여기서의 접선이 정확하게 9를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두 그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는 그 값이 있고 하나는 그 값이 없는데 어차피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구할 때 그 값에 관계없이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즉 3차 함수하고 이 접선 이 둘이 접한다라는 식으로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x랑 gx가 만날 거니까 빼기 gx를 했을 때 만나는 점의 좌표가 1하고 9인데 1은 중근을 가지고 최고차항 1이죠. 그래서 x-1의 제곱에 x-9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이때 gx를 우리가 또 근으로 표현해서 생각해 보면은 9 쪽이 근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 모르니까 m이라고 잡고 x-9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fx는 뭐가 돼요? fx는 x-9로 묶어줍시다. x-1의 제곱에 그 다음에 m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m에 x-9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세워주는 게 네, 문제에서 그래프를 파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여기 1하고 9가 나왔고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1하고 9에서 접하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바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얘는 9뿐이라고 했으니까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1에서는 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요식을 네,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실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f2분의 3이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을 한 번 더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2분의 3을 다시 넣어 봅시다. 자, 그럼 4분의 1 더하기 m에 여기 이제 2분의 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정수다. 그랬을 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지금 F1은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다시 1을 넣어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8m이 되죠. 네. 그러면 이 마이너스 8m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실근이 하나밖에 안 생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든 요 그림이든 기울기는 뭐다? 양수죠. 기울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 전체에 있는 값은 음수가 돼야 됩니다. m이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값 중에서 마이너스 8m을 구하기 위해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을 m의 양수로 만드는 정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넘어가니까 정수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k 마이너스 4분의 1이 m이 된다. 자, 이거 통분을 시켜보니까 60분의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5인데 이 값이 0보다 큰 정수를 찾아주면 돼요. 즉 k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까요? 정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값에 m의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 등호가 성립할 때겠죠. 그러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니까 m은 6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5분의 2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수 조건 찾는 것까지 고려를 한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죠. 자, 요즘에 정수 조건 잘 나오니까요. 정수 조건 잡을 때는 정수를 만족할 수 있는 이 m의 값의 범위, 양수인 범위로 고려해서 꼼꼼하게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네, 15번 문제 이제 규칙 찾기 문제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순화가 되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꼼꼼히 봐서 네, 잘 정리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정리해 봤죠. 2배 an 0 양수일 때 음수일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기준으로 둘지가 여기 보이네요. H7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를 또 살펴보니까 여기 홀수가 2개 있고 짝수 A4가 있는데요. 이 A4는 이 EN의 영향을 받죠. 즉 A2하고 A1의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A2하고 A1이 양수였어요. 그럼 2배가 되는 거고 음수였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돼야겠죠. 근데 얘가 지금 0이 없어요. 여기에 0이 없어. 그러면 2배씩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가 4의 배수란 얘기죠. 그래서 A4는 뭐다? 네, A4는 12구나. 이쪽에다 쓸게요. 그럼 이때 우리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A7이 3이고 A9가 마이너스 6이거나 A7이 마이너스 6이고 A9가 3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온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이제 0을 만들어주는 최소의 정수, 최소의 자연수 M1이랑 M2의 값이 합이 이제 25다. 이 조건을 만족시킨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열을 잘 해볼게요. 자, 이 정도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4가 12라고 되어 있고요. 이 라인에서 12. 그리고 A7은 3이고요. 그리고 A9는 마이너스 6이에요. 이때 A5하고 A7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A5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A4가 10이었으니까 A2는 6이고 A1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A8은 24가 될 거고요.
이쪽에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5가 있죠. 5는 음수였으니까 그 다음 값이 0이 됩니다. 네, 처음으로 0이 되는 값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0이 되는 건 누가 돼야 될까요? 네, 15번째가 요게 이제 0이 돼야만 앞에 있는 거 둘이 더해서 25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3하고 6은 모르니까 알파, 뭐 2알파 이렇게 모르는 것들은 미지수로 놔둡시다. 근데 이때 알파, 2알파 이런 애들은 양수가 돼야겠죠. 얘가 음수였으면 0이 되고 0이었으면 계속 0이니까 0이 아닌 게 처음으로 등장 0인 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10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12도 4알파지만 0은 안 됩니다. 자, 11하고 13은 홀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0이 아니게 잡아줄 수 있고요. 14가 7의 2배니까 6이 되면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9번째까지 더한 게 얼마면 돼요? 60이면 된다는 얘기죠. 10번째는 어차피 0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3, 3 지워주고 18, 30, 39 더하기 3알파입니다. 자, 이 값이 60이다. 그러면 알파는 7이 될 거고요. 양수니까 괜찮죠. 그럼 알파가 7이라고 했으니까 24는 12에서 2배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8알파가 되죠. 그래서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래에 있는 이 케이스에서는요. 앞에 있는 합이 0이 되면서 알파 값이 0이 나와요. 모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자,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 세우는 거, 그리고 A4가 4의 배수인 1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이제 15번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2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20번 문제를 보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러면은 우리 바로 공식 나오는 거죠. g는 0이고, 자, 이거 g를 미분할 때 앞에 fx 꺼내야 되죠. 이렇게 꺼내고 양변을 미분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하게 된 결과는 a부터 x까지의 f't의 dt 곱하기 f'x가 되죠. 네, 뒤쪽에 있는 거는 서로 소거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수투 범위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g'은 fx-fa와 f'x의 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는 결국에 fa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f'x 도함수의 이제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랫줄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에서만 감소한대요. 이 말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하고 4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는 뭐한다? 얘는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화가 언제 생겨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2에서 한번 여기 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고 4부터죠. 네, 2에서 한번 그리고 4에서 한번 이렇게 3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증감이 3번 바뀝니다. 그러면 증감이 3번 바뀔 수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G'X니까요. 자, 그래서 안 되는 그림을 왼쪽에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뚫고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FA고 Y는 FX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F'X는
극 값에서 부호로 바꾸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조사해 보니까 음의 영역 증가 곱하면 마이너스, 양의 영역 증가 곱하면 플러스, 양의 영역 곱하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음의 영역 감소하니까 플러스, 음의 영역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양의 영역 증가하니까 플러스. 이거는 뭐예요? 5번이나 바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돼요. 3번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접하는 그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3번 딱 잘리네요. 증가 아래 있어요. 감소 아래 있어요. 증가 아래 있고요. 증가 위에 있어서 여기가 바로 FA이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가 정답 상황이겠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4인데 비율 관계가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이 좀 더 이렇게 위로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렇게 접하는 그림보다는 비대칭성 그림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더 씁니다. 쭉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요건 한 번만 변하니까. 그래서 얘구나. 근데요, 위에서 이렇게 한번 뚫을 수도 있지만 아래에서 한 번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4. 이 마이너스 1이 한참 떨어져 있으면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여기 축은 아니고 FA예요. 근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보니까 위에 양수 A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은 문제를 다 만들고 마지막에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추가로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A 값이 어떤 걸 의미하냐? FA.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FA가 된대요.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이 아니라 여기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그러면 A가 얼마란 얘기예요? A가 4라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양수인 건 아래 그림이네요.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F'의 A 더하기 2는 F'6이고요. 자, 최고차항 계수는 3이 되겠죠? 미분했으니까. 그리고 6을 넣어주면은 7.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니까요. 6을 넣어주게 되면 4가 되면서 84가 되겠습니다. 네. 위에 쪽으로 잡으면 답이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답을 우리 만들었던 친구들이 9였나 24였나. 네. 그래서 9, 24, 84 이 중에서 많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20번 문제. 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의 포인트들은 에서만 감소한다는 걸 통해서 나머지 구간에선 증가한다는 걸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식은 그냥 증가하는 케이스 안 된다는 거는 잘리는 개수에 따라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접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비율 관계에 의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수 A를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번이었습니다. 네, 21번 문제는 이제 작년 9월에 14번에 나오면서부터 이제 정근선과 관련되어 있는 구간별 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구간별 함수는요, 한 구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 있는 이 구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F-1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접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절대값의 마이너스 그림은 어떻게 그리죠?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정근선은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8에 있죠.
그 다음에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음의 영역을 뒤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근선도 뒤집어질 거고요. 점근선은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 식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다시 다 뒤집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의 등호가 들어가 있죠.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1, 마이너스 24까지 정리할게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지수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A가 양수일 때는 증가하고 A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데 개형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까지 파악하고요. 그 아래 Y축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X축과 평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하고 직선 PQ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즉 직선 PQ를 잡을 수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3번 만나야 된다고요. fx랑. 근데 이 PQ는요. 곡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돼야만 돼요. 즉 y 값이 같은 그 두 점이 있으면 또 y 값이 같은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y 값이 같은 게 있어야 이 직선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직선하고 만난 점이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이 구간은 안 되겠죠. 왜요? 여기서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증가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y값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지만 또 다른 y값이 같은 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오른쪽은 1대1 대응이고 왼쪽은 더 이상 생길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생길까요? 네, 이 구간에서 생길 수 있겠죠. 두 점을 어떻게 잡든지 또 다른 점 만나는 세 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 구간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했는데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이 점은 만약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있어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점은 만나지만 또 다른 점이 존재하지 않죠. 즉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이런 개형은 안 되겠죠. 무한대로 가면 언젠간 뚫잖아요. 아무리 천천히 뚫어도 언젠간 올라가니까 이 그림은 안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 될까요? 내려가는 그림이 돼야겠죠. 그래서 내려갈 건데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래를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이 아래는 또 막혀 있어요. 자, 여기 지우고 이제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 위에도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면 언젠간 뚫으니까.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만큼이 비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존재만 하면은 항상 세 점이 다 존재한다고 했죠. 즉, 이 구간에서도 두 점은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 점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된다?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의 해석을 여기를 1,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점근선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러면서 A,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때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항상 여기 이렇게 끊어지는 구간 있죠. 왼쪽 그림은 우리가 잘 그릴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러면은 끊어지는 구간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특정한 값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즉 특정한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구간은 점근선과 꺾이는 이런 특이점들이다 라는 것까지 파악해 줍시다. 네, 그러면 이 a,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고요.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에 a 더하기 b승, 이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죠. 이 값이 0이다. 즉 a 더하기 b의 값은 3이 됩니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값은 4하고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4가 되겠습니다. 넣어주면 11이 되겠죠. 네,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점근선으로 구간을 나눠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잘 살펴봅시다. 2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22번은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잘 파악하고요. 시험 때는 아주 이제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바로 이제 도전해 봐도 되는 문제지만은 되도록이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공부하기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22번 보니까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고, 네, 다시 한번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들어있지 않은 함수로 앞에서부터 또 사용했던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수 fx가 gx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절대값 fx 접을 거고요. 함수 fx가 gx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냥 gx를 따라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gx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F3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통과를 하게 돼요. 자, 극대가 2개, 미불가도 2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기를 지나가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오른쪽을 뚫고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뭐 이렇게 뚫든 이렇게 뚫든 뭐 아래로 다시 이렇게 만나서 뚫든 3을 통과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의 개형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보면은 3보다 왼쪽은 F하고 G가 있을 때 얘가 지금 G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는 게 다 F예요. 그럼 F하고 G가 있을 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G가 더 높게 있으니까. 이 G가 더 F보다 높게 있는 구간에서는 F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접어주니까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F가 더 높은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그려져요? 무조건 누굴 따라간다? G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극대도 안 생기고 미불가는 최대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 즉 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를 이제 뚫어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극대나 미불가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뚫는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연두색이 그려지냐면 이 구간에서는 F가 더 작죠. 그러면은 절대값이 씌워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점에서 뭐가 생겨요? 불연속이 생기겠죠. 근데 함수의 hx는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뚫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위에서는 뚫어도 되는데 y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뚫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뚫고 지나가지 않는 경우는 감소해서 안 되고 뚫고 지나가는 경우는 불연속해서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다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그럼 왼쪽에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요, 정답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보니까, 여기 있는 구간은 음수 구간이니까 뒤집어주면 되고요.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이니까. 자, 지금 F가 더 높을 때는 누구를 따라간다? 그때는 G를 따라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G를 따라가게 돼요. 자, 이쪽도 F가 더 높으니까 G를 따라가게 되니까 미불가, 미불가, 극대, 극대.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가 기울기 맞춰주면 되니까요. 아, 이게 정답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3차잖아요. 그래서 변화율이 더 가파라요. 그럼 한 번 뚫었다는 거는 이 뒤에서 언젠가는 어떻다? 음의 영역 이쪽에서 언젠간 다시 한 번은 뚫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 안 뚫고 여기서 뚫으면 되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뚫는 거 괜찮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뚫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위에 있죠, 지금. F가 더 위에 있을 때는 누굴 따라간다고요? 그때는 G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F가 더 아래에 있는 구간에서는 절대값 F가 되죠. 절대값 F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 잠깐 다시 지우고 이쪽을 좀 다시 보강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래서 안 뚫고 위에서 뚫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뚫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서 우리가 접히는 건데 그럼 미불가가 일단 몇 개가 생겨요? 이것만 해도 3개인데 여기서 또 접히니까 4개 생기겠죠. 그래서 위에서도 못 뚫고요. 위를 뚫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안 돼요. 위에서는 못 뚫고 이번엔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여기서 불연속되기 때문에 안 된다. 즉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안에서 막혀 있는 그림이에요. 3차 함수가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요. 뚫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뚫고 지나가면은 위에서 모순, 왼쪽에서 뚫게 지나가도 여기 있는 아래에서 모순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 그림을 우리가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올라갔을 때는 G를 따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불가 2개 생기고 극대 2개 생기고요. 그러면 3에서 뭐가 되면 돼요? 미가로만 바뀌면 되겠죠.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네,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해 주는 게 일단 22번 답게 많이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일단 3에서는 미가가 돼야 되니까 F'3이랑 G'3이 부호가 달라야겠죠. 접었으니까요. 근데 G'3은 구해보니까 이거 미분해서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18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F'3은 18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F3은 0이라고 했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여기다 쓸게요. fx의 식 x-3의 세제곱 p의 x-3의 제곱 2차항의 계수는 모르니까요. 1차항의 계수는 18의 x-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했네요. p만 구하면 이제 f4의 최대값 이런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p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에 원형의 모양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원형의 모양은 이 안쪽에서만 이렇게 생겨야 된다.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날 때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뚫을 수 있다 없다? 뚫을 수 없다.
이 위쪽에서 이렇게 접하든 아래쪽에서 접하든 접하는 것까진 가능한데 뚫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동시에 접할 수는 없습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즉 fx랑 gx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 이하다? 2개 이하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을 세워줄 수 있냐? fx식도 여기 있는 거 이제 내려서 fx식도 알고 있고 gx의 식도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6의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데, 자, 3은 하나씩 약분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됐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x 마이너스 제곱에 p의 x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8에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6 넘겼으니까요. 이 값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건데 이게 실근이 1개 이하다. 즉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전개하고 판별식 쓰는 거는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러면 p의 값이 판별식을 썼을 때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14부터 시작해서 14이가 나오게 됩니다. 인수분해가 잘 돼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끝이구나 해서 F4의 최대값 찾아주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답이 나오는데 뭔가 조금 찜찜합니다. 뭐가 찜찜할까요? 우리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실근의 개수까지 다 파악을 잘 해줬는데 결국에 극대랑 극소를 가지는 그림이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 여기가 3이었는데 극대랑 극소를 가지려면은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생기면서 안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극대값이 두 개가 생기는 게 안 되죠. 미불가도 마찬가지고요. 즉 이렇게 접하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까지는 이 조건을 또 만족시키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생겨야 된다? 여기를 한번 뚫고 올라갔어야 된다. 즉 fx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정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얘는 3은 일단 확보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3 하나 지워주면은 fx에서 3을 하나 지워주게 되면은 그러면 x-3의 제곱에 px-3에 더하기 18이 되겠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이번엔 커야겠죠. 근데 지금 x제곱에 대한 판별식도 x에 대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얘가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x-3의 제곱 이것도 평행이동시킨 식이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판별식을 적용하면 p제곱 마이너스 72가 0보다 커야 되고 p의 값은 마이너스 6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6루트 2보다는 크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이 실근의 범위 때문에 음의 영역은 지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 따지고 되면은 이거 둘이 합쳐서 p의 범위가 6루트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계산만 해보면 그래서 F4는 P 더하기 19가 되고 최대값이니까 29가 되겠죠. 네,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이 2차 함수 안에 3차 함수의 그 변화가 모두 다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오른쪽하고 왼쪽을 통해서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도 위로 뚫었을 때 그때는 네, 그냥 감소하는 함수, 아래로 뚫게 되면 불연속. 왼쪽도 마찬가지죠. 위로 뚫게 되면 미불가가 4개가 돼서 불가, 아래쪽으로 다시 뚫게 되면은 불연속이 돼서 불가.
그래서 안쪽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데 안쪽에 갇혀 있다는 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근의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실근의 개수로 표현했으니까 실근의 개수 중에서 정확한 3은 지워주고 나머지가 실근의 개수가 2개 이하 또는 1개 이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정답엔 영향을 안 미치지만 마지막에 더 따져줘야 될 게 있었다. 그게 뭐였죠? 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fx였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x-3은 지우고 다시 한번 판별식을 적용할 수 있었던 엄청난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